혹시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계시나요? 말을 걸어도 그래, 몰라 이런 대답만 하시나요? 저녁 식사 후에 대화 한마디 없이 또 TV 앞으로 가서 리모컨을 드시나요? 부부가 한 공간에 있는데도 마치 남남처럼 지내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관계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50대 부부들이 겪고 있는 고민, 바로 대화가 사라진 부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퇴직 후 또는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남편이 말수가 극도로 줄어들고 TV 앞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제 상담 오신 52세 아내분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의 남편은 1년 전에 퇴직하셨대요. 퇴직하기 전에도 대화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두 번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눴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주말에 어디 갈까? 이런 정도의 대화라도 있었대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거실로 가서 TV를 켭니다. 아침 뉴스를 보고 이어서 아침 프로그램을 보고 점심때까지 TV 앞에 앉아 계세요. 아내분이 아침 먹어요 라고 부르면 식탁에 와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밥을 먹으면서도 말이 없어요. 아내분이 오늘 날씨 좋네요 라고 말을 걸면 하고 끝입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으면 TV 봐야지 라고 하십니다. 식사를 마치면 설거지는 아내분 몫이고 남편은 다시 소파로 가서 TV를 봅니다. 점심 프로그램, 드라마 재방송, 예능 프로그램 가리지 않고 채널을 돌리면서 봅니다. 아내분이 산책이라도 나갈까요? 라고 제안하면 나중에 라고 하시고 친구들 좀 만나고 오세요 라고 하면 귀찮아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TV만 보세요. 저녁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가 없습니다. 아내분이 아까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다음 주에 같이 여행 가자는데 어때요? 라고 물어봐도 알아서 해라고만 하십니다. 식사 후에는 또 소파로 가서 저녁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고 예능을 보고 밤 11시, 12시까지 TV만 봅니다. 아내분이 이제 그만 보고 자용라고 하면 직어만 보고라고 하시는데 그 직어가 끝나면 또 다음 프로그램을 켜세요. 침대에 누워서도 대화가 없습니다. 바로 눈을 감고 주무시거나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시거나 유튜브를 보십니다. 아내분이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라고 하면 무슨 얘기? 라고 반문하십니다. 아내분이 아무 얘기나요? 요즘 어때요?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라고 물어봐도 별로 없어, 그냥 그래 이런 짧은 대답만 돌아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요. 이 아내분이 제일 힘든 건 남편과 한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 선생님, 저는 30년 가까이 이 사람이랑 살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뭐가 싫은지, 행복한지 불행한지 전혀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해요? 물어봐도 안 말해요. TV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더 속상한 건 자녀들이 집에 오면 그나마 좀 말을 하신다는 겁니다. 딸이나 아들이 오면 요즘 일은 어때? 건강은? 이런 질문도 하시고 자녀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도 끄덕이시고 반응도 하신대요. 그 모습을 보면 아내분은 더 서글퍼진답니다. 할 수 있으면서 안 하는 거구나. 나한테만 이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슷한 사연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55세 아내분인데 이분 남편은 아직 직장을 다니고 계세요. 근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말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다녀왔어 라고 합니다. 그게 하루에 첫 마디이자 마지막 말일 때가 많대요. 옷을 갈아입고 씻고 식탁에 앉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내분이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요? 라고 물으면 그냥 그래 라고 합니다. 힘든 일 없었어요? 라고 물으면 없어 라고 하세요.
아내분이 저는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본인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하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눈을 보면 집중하지 않는 게 느껴진대요. 식사가 끝나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서 TV를 켭니다. 혼자 방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십니다. 아내분이 노크하고 들어가면 뭐야 라고 하시는데 방해받는 느낌을 주신대요. 주말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 일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만 봅니다. 아내분이 우리 영화 보러 갈까요? 공원이라도 산책할까요? 제안해도 피곤해, 귀찮아 라고 하시면서 거부하세요. 친구 부부들이 같이 만나자고 해도 안 나가려고 하십니다. 나는 집에 있을게, 너 혼자 가 라고 하신대요. 억지로 데리고 나가면 모임 내내 말도 없고 표정도 없어서 아내분이 오히려 더 불편하답니다. 심지어 명절에 친척들 모임에서도 조용히 구석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십니다. 친척들이 말을 걸면 최소한의 대답만 하고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일은 절대 없으세요. 이 아내분은 처음에는 남편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싶었대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근데 몇 년째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지게 남편의 진짜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든대요. 저는 대화가 있는 결혼 생활을 꿈꿨어요. 저녁에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루 일과를 나누고 주말에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계획도 세우고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남편은 TV하고만 대화해요. 저는 없는 사람 같아요. 또 다른 54세 아내분은 남편의 무관심이 더 심각하대요. 이분 남편은 TV를 보면서도 아내분이 옆에 앉으면 불편해하신답니다. 아내분이 나도 같이 봐도 돼요? 라고 물으면 등 하고 허락은 하시는데 분위기가 불편하대요. 아내분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면 쉿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아내분이 다른 채널을 보고 싶다고 하면 나 이거 보는 중이야 라고 하시면서 양보하지 않으세요. 결국 아내분은 옆에 앉아 있어도 보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을 봐야 하거나 아니면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한 번은 아내분이 정말 답답해서 우리 상담 좀 받아봐요. 대화가 너무 없잖아요 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무슨 상담? 우리 별 문제 없는데 라고 하시더래요. 대화가 없는 게 문제예요 라고 아내분이 말하니까 남편은 필요한 얘기는 다 하잖아. 밥 먹자, 외출한다, 이런 거 다 말하잖아. 뭘 더 얘기해? 라고 하셨답니다. 아내분이 그런 게 대화가 아니에요. 서로의 감정, 생각, 꿈, 이런 걸 나누는 게 대화예요 라고 설명했지만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대요. 그런 거 왜 필요해? 오그라들잖아 라고 하셨답니다. 이 아내분은 남편과의 대화를 완전히 포기했답니다. 이제는 기대도 안 해요.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덜 실망스러워요. 이 세 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대화가 사라진 부부관계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50대 남편들이 이렇게 말수가 줄어들고 TV에만 집중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감정 표현 능력의 부족입니다. 많은 50대 한국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평생 감정을 억누르고 살다 보니 중년이 되어서는 본인이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니 당연히 표현도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 대화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필요한 정보만 교환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밥 먹자, 병원 간다, 자녀가 이렇다더라 이런 실용적인 정보만 공유하면 된다고 봅니다. 감정적인 교류,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미래 계획 같은 건 불필요하다고 느껴요. 오히려 그런 대화가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회사 생활 패턴의 연장입니다. 30년 동안 회사에서는 업무 중심의 간결한 의사소통을 해왔어요.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배제하고 핵심만 전달하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이 패턴이 집에까지 이어지는 거죠.
부부 관계도 업무 관계처럼 대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원인은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입니다. 퇴직 후 또는 중년 위기를 겪으면서 우울증이 오면 말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인데 우울증이 있으면 그 에너지가 없어요. TV를 보는 건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되고 아무 에너지도 쓰지 않아도 되니까 편한 겁니다. 현실 도피의 수단이기도 해요. 다섯 번째 원인은 부부 관계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떤 남편들은 아내와의 관계에 더 이상 흥미가 없어요.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권태기가 왔거나 아내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된 거죠. 노력하지 않아도 아내는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굳이 대화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원인은 갈등 회피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고 감정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요. 그런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아예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말을 안 하면 싸울 일도 없고 불편한 주제를 다룰 필요도 없으니까요. 일곱 번째 원인은 청력 문제나 인지 기능 저하입니다. 50대가 되면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화를 할 때 잘 안 들려서 자꾸 되묻게 되고 그게 불편해서 아예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또 초기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경우 대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거나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대화를 회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남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단순히 말수가 적은 성격인지 아니면 우울증이나 건강 문제가 있는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만약 예전에는 대화를 했는데 최근에 급격히 줄었다면 우울증이나 건강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해요. 건강검진을 권유하거나 심리 상담을 제안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 대화 방식을 바꿔보세요. 추상적인 질문보다는 구체적인 질문이 효과적입니다. 요즘 어때? 보다는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처럼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무슨 생각해? 보다는 뒤 뉴스 보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처럼 특정 주제를 제시하세요. 또 yes 또는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보다는 설명이 필요한 질문을 하세요. 영화 볼래요? 보다는 이번 주말에 뭐 하고 싶으세요? 가 더 낫습니다. 세 번째 단계, 대화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진지한 대화, 감정적인 대화를 부담스러워한다면 가벼운 대화부터 시작하세요. TV를 같이 보면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가볍게 코멘트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저 배우 연기 잘하네요. 이 음식 맛있어 보이는데 이런 가벼운 말부터 주고받는 겁니다. 산책하면서 대화하는 것도 좋아요.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게 부담스러운 남성들이 많은데 나란히 걸으면서 대화하면 부담이 덜합니다. 네 번째 단계, 남편이 관심 있는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남편이 좋아하는 스포츠, 취미, 과거 추억 같은 주제라면 말문이 트일 수 있어요. 당신 젊었을 때 축구 선수 꿈이었다며. 요즘 국가대표 경기 보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남편의 관심사를 건드리면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TV 시청 시간을 조절하세요. TV가 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면 TV를 보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만큼은 TV를 끄고 식사하자고 제안하세요. 처음에는 거부할 수 있지만 30분만이라도 같이 얘기하면서 밥 먹자고 설득하세요. 또는 주말 오전 1시간은 TV 없이 우리끼리 시간을 보내자고 규칙을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드세요. 대화가 어렵다면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교감을 나눌 수 있어요. 함께 요리하기, 함께 정원 가꾸기, 함께 운동하기 등 몸을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올 수 있습니다. 활동이 대화의 소재를 제공하기도 해요. 일곱 번째 단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힘으로 해결이 안 되면 부부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전문가 조언을 받아보자고 긍정적으로 제안하세요. 상담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으면 부부 워크숍, 관계 향상 프로그램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8번째 단계, 본인의 기대치를 조정하세요. 남편이 갑자기 수다쟁이가 될 거라고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작은 변화부터 인정하고 격려하세요.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감정을 표현하면 돈을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인정해주세요. 긍정적인 피드백이 남편의 변화를 촉진합니다. 9번째 단계, 본인만의 삶도 충실히 하세요. 남편과의 대화가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친구들과 대화하고, 취미 생활하고, 본인의 관심사를 추구하세요. 본인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면 남편도 그 모습에 자극받을 수 있어요. 10번째 단계, 인내심을 가지세요. 평생 대화 습관을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몇 달, 어쩌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시도하세요. 작은 변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쳐 변화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3세 부부인데 남편이 몇 년째 TV만 보고 대화가 없었답니다. 아내분이 계속 노력했지만 변화가 없어서 거의 포기 직전이었대요. 그런데 아내분이 전략을 바꿨어요. 남편한테 대화를 요구하는 대신 남편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같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같이 앉아서 보기만 했어요. 몇 주 후부터 드라마 내용에 대해 가볍게 코멘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배우 연기 진짜 잘한다, 저 장면 웃기네 이런 식으로요. 남편도 그러게 라고 반응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그 내용에 대해 얘기하게 됐어요. 아까 그 장면 보니까 우리 예전 생각나더라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답니다. 지금은 드라마를 같이 보는 게 부부의 일상이 됐고 그 시간을 통해 대화도 많이 늘었답니다. 완전히 수다쟁이가 된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대요. 또 다른 사례는 56세 부부인데 부부 상담을 받으셨어요. 상담 과정에서 남편분이 사실은 대화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평생 회사에서 업무 중심 대화만 하다 보니 감정적인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배운 적이 없었대요. 상담사가 구체적인 대화 기술을 가르쳐 줬답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꼈구나처럼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말, 나는 이렇게 생각해처럼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말, 이런 걸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개월 연습하니까 자연스러워졌답니다. 지금은 저녁 시간에 차 마시면서 하루 일과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됐대요. 남편분이 대화하는 법을 배우니까 인생이 풍요로워진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대화가 사라진 부부관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내도 대화 방식을 바꿔보는 거예요. 서로 맞춰가면서 새로운 대화 패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대화는 부부관계의 생명줄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서로를 이해할 수 없고 감정적 교류도 없고 친밀감도 형성되지 않아요.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이 되는 겁니다. 50대는 인생의 절반을 살았지만 아직 절반이 남은 나이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말도 없이 TV만 보면서 살 건가요? 아니면 대화하고 교감하면서 행복하게 살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대화 한마디라도 시작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50대 남편의 갑작스러운 외모 관리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외도 신호일까? 중년 위기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